됩니다. 그 중에 문학서의 문학 작품들의 번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두보의 시의 언해입니다. 원래는 뭐 두시 언해라고 하기도 하고 그 줄임말이고요. 분류 두공부시 언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당나라 시인 중에는 두보 말고도 중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는 두보 말고도 이태백이도 있죠. 근데 이태백이 아저씨보다 두보의 시를 언해에서 정부에서 언해에서 전달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이 두보의 시가 아닌가 한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두보의 시를 보면 그 전란 때문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떠돌면서 늙음에 대한 탄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올바른 유교적인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은 주로 전란 때문에 집으로 가지 못하는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늙음에 대한 탄식의 작품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언해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문학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에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두보 언해 같은 작품은 번역 문학에 있어서 으뜸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번역이라는 것도 사실은 또 다른 하나의 창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민족의 다른 문화의 바탕으로 한 그 언어를 우리 문화, 우리 민족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뭐 작자의 감성을 살리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우리화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2의 창작, 또 다른 창작,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배경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렸고요. 그러면 첫 번째 작품 들어가 볼까요? 강남봉 이군현입니다. 자, 제목 보면 강남에서 뽕뽕 이거 뭐야, 만났다 누구를 이군현이를. 자, 이군현이는 노래를 잘하는 명창이에요. 명창. 지금으로 따지면 인기 가수, 스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의 인기 가수들, 스타들은 뭐 음반을 내거나 뭐 인터넷 뭐 혹은 뭐 TV, 라디오, 뭐 공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들 앞에 다가서지만, 옛날의 명창들은 그런 매스미디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될까요? 그렇죠. 지금 무슨 뭐 회갑잔치 무슨 잔치에 오는 그 행사용 가수들처럼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가수들의 어떤 뭐 먹고 사는 일일 거고, 얼마만큼 큰 행사에 자주 불려지느냐에 따라서 명창이냐 아니냐, 인기 가수냐 아니냐가 결정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군현은 수없이 많은 잔치에 불려다니는, 정말 이름 있는 사람들의 유명한 잔치에 불려다니는 명창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어쨌거나 강남에서 이군현이라는 명창을 만났다라는 얘기인데요. 한번 볼까요? 사행 기승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기왕집 안에 샹내보다니. 자, 어때요? 고어로 되어 있죠. 옛날 우리 글입니다. 기왕의 집 안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어요. 기왕이라는 사람, 이 기왕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중국에서 그 내노라는 그런 뛰어난 인물, 지체 높은 사람이었겠죠. 왕실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왕의 집 안에서 항상 보더니, 누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체는 화자 자신이 되겠고요. 화자가 보았다. 목적어 누구겠어요? 대상은 누구? 이군현을,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군현이 너무나 뛰어난 명창이다 보니까 정말 권세가인 기왕의 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항상 보았다, 이런 얘기죠. 잘 나가던 시절입니다. 인기 있었던 시절. 최구의 집, 최구, 대구를 이루면서 기왕이나 최구나 다 모여 당대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겠죠. 최구의 집 앞에서, 집 안에서, 집 앞에서 어때요? 안과 앞, 대구 계속 이루고 있네요. 몇 뒤를 들었냐, 몇 번을 들었느냐, 보다 듣다 역시 대구. 그러니까 기승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 사이에는 대구가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 있고, 어쨌거나 뭐예요? 그렇죠? 강남봉 이군현, 이 시에서 이군현이 얼마나 잘 나갔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화려했던 과거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의? 이군현 아저씨. 그래서 기왕이라는 혹은 최구라는 유명한 사람의 집에 불려가서 노래를 불렀었다. 그것을 나는 목격했었다, 들었었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고요. 화려한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이 참으로 강남의 풍경이 좋으니. 자, 지금 어디서 만났죠? 시적화자가 이군현을 강남에서 만났어요. 진실로 이 강남의 풍경이 좋으니 꽃 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맛보거라. 꽃이 지는 시절에 또 너를 만나보는구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뭐예요? 이 부분은 과거에 화려했던 시절이라면 전반부는, 후반부에서는 현재입니다.
자, 앞부분은 과거가 되겠고 여기는 현재예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불려가지 않는 것 같죠? 뭐라 그랬어요? 꽃지는 시절이라 그랬어요. 꽃지는 시절이라는 것은 계절상으로 꽃이 지는 시점에서 강남의 이구년을 만났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건 좀 중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냥 계절의 변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만나고 있구나. 즉 늙어서 이제는 볼장 다 본 상태. 그러니까 잘 나가던 시절은 많은 사람들이 불러줬지만 이젠 젊은 가수들이 막 차고 올라와서 누구도 불러주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너를 강남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렇죠? 과거의 만남과 현재의 만남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과거의 만남은 항상 좋은 집에서 네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는 걸 봤어. 잘 나가는 걸 봤는데 현재의 만남은 뭐예요? 너도 나도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불러주는 사람 없는 상태에서 쓸쓸한 상태에서 너를 만나보게 되는구나. 하나 또 체크하실 것은 풍경이 되오니 이런 인생의 황혼기 이걸 인생이라고 의미로 해석했을 때 인생의 황혼기하고 뭐예요? 강남의 아름다운 풍경 사이에는 자연과 인간 사이에는 어떤 대조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과 달리 우리는 이제 한물 같구나 이런 의미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이구년이 황홀한 그 화려한 과거를 보내고 이제 별 볼 일 없어진 것에 대한 그런 덧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목격하던 나도 함께 나이를 들어서 늙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꽃지는 시절이라는 것은 이구년의 시절뿐만 아니라 나도 마찬가지 그런 시절에 있기 때문에 이구년을 통해서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고 있는 작품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욱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기왕의 집 안에서 너를 항상 보았는데 최구의 집 앞에서 몇 번의 너의 노래를 들었겠느냐. 넌 잘 나갔었지. 그런데 지금 진실로 강남의 풍경 좋은 때 황혼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너도 나도 늙어서 바라보게 되는구나. 참으로 인생은 덧없구나. 인생이 무상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인생 무상은 늙음에 대한 탄식이 되는데요. 전에 우리가 시조를 공부하면서 봤던 우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탁의 작품하고 비교해 보면 차원이 다릅니다. 두보가 아무리 당대 명시인이라고 하더라도 우탁의 작품에는 늙음을 초월하는 어떤 여유로운 모습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그렇죠? 더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중국보다도 더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오히려 더 대륙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조상이었죠. 근데 어떻습니까? 두보 같은 경우에는 전란에 막 쫓기고 돌아다니는 그런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좀 우울한 늙음에 대한 탄식이 좀 우울한 것에만 얽매여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그 민족의 어떤 그 문학 작품으로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화려했던 지난날을 생각하면 인생의 황혼기가 무상하구나, 무상감을 드러낸 작품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